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페이스북이라던가 그런 채널들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어떤 동영상들이나 그런 카드 컨텐츠들이 많이 보이는데, 이런 여행을 치다가 어떻게 성장을 했으면 그 안에서 여행 컨텐츠는 어떤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, 그거에 따라 산업은 또 어떻게 바뀌고, 그 다음에 요즘에 트렌드는 어떤 것인지, 그리고 제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 전반적으로 여행 컨텐츠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, 이러한 분야도 있구나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뭐 사실 홍콩이라는 곳에 혹시 가보신 분들 좀 있을까요? 홍콩 가보신 분들. 홍콩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? 야경이요. 그렇죠. 홍콩 야경, 뭐 마철루.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게 좀 떠오르실까요? 그런 딤섬, 뭐 먹는 거, 먹거리도 맛있잖아요, 중국 음식들. 그래서 요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런 자연, 홍콩에도 그런 저런 도시 말고도 되게 자연 같은 곳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고, 이 영상이 벌써 1년 전 영상이에요. 그래서 어떤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이런 영상들 보시면 어떤, 여행 좋아하시나요? 네. 영상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새로웠다. 그냥 뭔가 포맷이 새로웠다. 혹은 또 저는 그냥 이런 영상을 보면, 저도 여행을 좋아하긴 하지만 평소 잘 가지 못해서 여행을 정말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돈이 부족하고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용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,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게, 꼭 돈이 많아야만 여행을 떠나는 것인가, 꼭 시간이 많아야만 여행을 떠나는 것인가, 아니 그렇다면 용기가 부족하다고 내가 떠나지 못하는 것인가에 항상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사고 속에서 시작을 했었던 게 여행의 위치다였고,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을지, 여행이 어떻게 되면 일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, 현재 이제 일상을 여행으로 하는 거는 저희 회사 입구에 들어가면 들어있는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한데,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여행을 정말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콘텐츠로 이렇게 소통을 하자라는 사명하에 저희 여행앱치다가 지금 만들어지고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. 제가 그 도서관에서 대학생 때 공부를 하다가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 끝에 진짜 3시간 만에 이런 페이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여행 콘텐츠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거든요. 콘텐츠가 무엇인지 몰랐고, 제가 무역학과 출신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때는 사람들이랑 그런 걸 하면 좋겠다 정도, 내가 여행으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시작했던 건데, 보시면 3월 21일로 제가 기억을 해요. 그래서 그때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, 그때 만들었다가, 그때 여행앱치를 만들었을 때 제가 주변에 친구들한테 300명한테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어요. 나 페이지 만드니까 좋아요 눌러달라고. 근데 거기서 몇 명이 좋아요를 눌러줬냐? 27명이 좋아요를 눌러줬습니다. 인간관계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. 평소에 부탁이 있으면 잘 들어주셔야 돼요. 그래야 자기가 무엇 할 때도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보시다시피 저는 정말 여행 콘텐츠에 대한 컨짜도 몰랐던 사람이에요. 파워포인트 아는 걸로도 이제 막 작업을 하고, 사실 좀 무단 불펌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콘텐츠 소스가 많이 없다 보니 외국 사이트들에 그런 걸 했었던 것 같은데, 그때 이제 4월부터 이제 9월까지 6개월 보시면 거의 저희로 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보시면 한 가지 크게, 여기서 이제 크게 성장하는 때가 있어요. 오프라인에서 이제 그 당시 페이스북이 발전하면서 SNS상에서도 그런 여행 이야기를 가지고 소통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,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소통을 하면서 그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바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었는데, 이 당시에 저희가 페이지가 11월 달만 하더라도 한 7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, 당시에. 근데 그때 안신혜 씨라고 현재는 여행 쪽 작가로 계세요. 이 당시에 요게 되게 화제가 돼서 지금은 책도 한 3권도 쓰시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, 340만 원을 가지고 140일 동안 여행을 하셨던 이야기가 발행이 되고, 그 당시에 이 콘텐츠 자체가 조회가 10만 개가 찍혔습니다. 3년 전에 만약에 이 포스팅이 10만 개의 좋아요라면 지금은 정말 한 100만 개의 그런 도달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, 그 당시에 되게 여행이라는 콘텐츠가 생소했던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어린 친구가 되게 대범하게 이런 여행을 떠났던 이야기가 되게 화제가 됐고,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다면 나도 한번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런 도전이라던가 그런 거 되게 많이 화두되면서 정말 많은 그런 이슈가 되었던 시기입니다. 그때 당시 저희 여행앱치다도 이게 200%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행 이야기를 보고, 그렇다면 나도
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이런 페이지 메시지로 저희한테 그런 제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고민 끝에 페이스북에 비공개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취향을 가지고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에요. 그래서 그때 그런 공간을 오픈하면서 기존의 여행가들 분들도 물론이고 새로운 분들께서 여행을 다니실 때 정보를 묻고 자기의 이야기라던가 그런 거를 이제 공유하면서 여행이라는 게 조금씩 보편화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었던 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. 지금 되게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만드시는 곳들이 있어요. 근데 보면은 결국에 그 채널이 어떤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는 딱 보이거든요. 그랬을 때 저희는 일상을 여행으로가 나온 거는 왜 여행 정보가 어려워야 될까라는 거에서 좀 출발을 했었어요. 왜 이거를 막 꼭 그 하나의 책을 다 보면서 그리고 이게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왜 못 떠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고민을 했었고 그러려면 일단은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대중화 시켜야 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사람들이 이런 여행 컨텐츠를 봤을 때 그냥 꼭 가고 싶다라는 걸 느끼는 게 몇 가지 뭐 정보를 보면서 그런 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일반인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떠났던 이야기들을 좀 더 친숙하게 컨텐츠화해서 저희는 발행을 했었다고 오히려 그런 컨텐츠들이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할 수 있겠네 이런 걸 좀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딩고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되게 우선이잖아요. 그래서 컨텐츠에 대해서 공유 수가 되게 높아요.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실질적인 다음에 정보로 활용하려고 그걸 언제 다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공유 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딜 가더라도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컨텐츠에 많이 담으려는 것보다는 그때들의 감정 이걸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, 나도 가고 싶다, 나도 이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원초적인 거에 저희는 어프로치를 좀 더 많이 해요, 콘텐츠. 하지만 그것만 다 할 수 없다 보니 정보성 콘텐츠들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 여행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여행 동영상 같은 부분들이 사람들의 그런 뽐뿌를 일으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정보는 그런 실질적인 그래서 약간 좀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네, 그렇습니다. 외국인들. 저희도 항상 고민인 건 이거 영어 자막을 달다거나 아니면 외국 콘텐츠를 만드는 건데 첫 번째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아직 회사가 막 안정화되고 막 사람이 많아서 막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잘할 수 있는 거에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에서는 잘할 수 있는 거 인풋을 더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추후에 만약 회사가 더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는 그런 분야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국가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본보기 채널로서는 쉐어하우스라는 곳에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가이드 콘텐츠들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 딩고 쪽에서도 다른 해외 채널들이 좀 있다 보니 그런 식으로 소개가 되는데 저희는 아직 회사가 조금해서 아직 규모적으로 아직 깜냥이 안 돼가지고 하지 못해요. 저희도 충분히 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해요. 저희도 이렇게 국가적 사명 그런 건 없지만 저희 대한민국이 더 많이 소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저희 채널에서 그렇다고 막 한국인들 보시는 채널에 영어 자막을 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채널 운영하려면 그만큼의 또 그게 있어야 되다 보니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. 그런 부분들은. 근데 취미에서 이게 직업으로 된 거잖아요. 네네. 그러셨었을 때 처음에 뭔가 이렇게 취미에서 직업으로 왔었을 때 그거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? 사실 지금도 가끔은 취미 같을 때도 있어요. 왜냐면 여행 콘텐츠를 옛날부터 만들었었거든요. 지금도 일이긴 하지만 만들 때도 있고 제가 원하는 걸 촬영할 때도 있다 보니까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저희의 기본적인 기제는 저희가 원하는 걸 촬영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 과정 의사결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회사에서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 고객사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 뜻대로만 할 수 없는 일들이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늘어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것들이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. 네네. 쥐어짜시는 것 같은데. 네, 그러면 여행의 밑사람 만들기 전에 하셨던 게 어떤 거세요? 무역학과를 다니시기도 했고 취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. 어떤 걸 하셨나요 혹시? 모르겠죠. 그냥 학교에서 자격증 공부하고 취업하려고 자격증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대외 활동하고 네
정말 뭔가 어떠한 제가 뜻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왜냐면 어렸을 때 공부를 되게 못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좀 시작을 해서 2학년 때부터 이제 뭐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근데 그때 막 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이제 홍콩 그 맨젤스라고 지금은 폐간이 됐는데 그때 도서관 독서실에서 맨젤스 보다가 홍콩 야경을 보게 되었어요. 그때 와 이런 곳이 세상에 있구나. 이런 곳을 가려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뭐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을 가려면 어떤 직업이 있을까 했을 때 막상 그때는 여행에 대해서 떠올랐던 개념이 없었던 때라 없어서 그러면 무역학과를 가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학교를 가고 학교를 가서 그러면 이런 회사들을 가야 된대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다 보니 그쪽으로만 치우쳐져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7, 8년의 인생이라는 게 너무 정말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은 부족한 채 그냥 목적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가서 좋은 대기업을 가야 된다 아니면 그게 좋은 대기업을 가고 좋은 기업을 가고 그런 게 그 행복에 가장 중요한 건지 알았는데 막상 또 그런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것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내가 불행할 수도 있겠구나. 이게 계속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여행지따로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. 정말 별거 진짜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욕심 많고 경쟁심 많고 어떻게든 누구든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게 워낙 대한민국 사회가 가이드를 주는 게 그런 거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. 정말 하는 게 없네요. 지금도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. 이렇게 크게 됐잖아요. 근데 전혀 크다고 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항상 사고 안 나게. 네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